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문정부의 청와대에서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하나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 아파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 여러분들 이게 좀 웃기죠? 이제라도 와서 뭐 사과라도 하니까 이거를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지 저조차도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데 이게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국의 최고 지도자, 최고 행정기관이라는 곳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고작 이런 거를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게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청와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그거 좀 미안하게 됐다,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훈계까지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마치 그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낱말을 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맛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 다음 정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자, 기가 막히죠? 시청자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이 왜 그렇게 폭등을 했을까요? 뭐, 물론 수십 가지 요인이 있고, 제가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다 다루기는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예시를 간단하게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문재인 정부는 취임 그 집권 초기에 서울의 아파트와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국민들이 투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다. 자, 그러면은 집값 올라가지고 돈을 버는 불로소득이 문제니까 무조건 세금만 많이 때리면은 부동산이 잡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천재라고 말이죠.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현실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집 팔아보니까 그 10억의 차익을 벌면은 절반이 세금이네? 에휴, 급한 것도 아니고 다음 정권 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몇 년 전에 내가 운 좋게 샀던 집을 오늘 팔려고 하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개인 사업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집을 팔면은 그 차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니까 국민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집을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급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다음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존버를 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이 여러분들 집을 안 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공급 매물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새로 결혼을 하거나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서울에 있는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이 끝없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없는데 사고 싶은 사람, 필요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거야. 서울에 집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고. 아주 간단한 이치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끝도 없이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부동산이 오르는 요인이 이거 하나뿐만은 아니고 뭐 코로나 시즌이라서 시중에 화폐가 많이 풀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시장 경제 원리에 강제로 개입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집주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먹이고 세금을 매기고 무조건 집주인에게 손해를 떠안으라고 불리한 임대차 계약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주인들이 더러워가지고 전세 월세 못 내놓겠다고 물량을 걸어 잠그거나 자기 자녀들한테 집을 나눠주고 실거주를 하게끔 독립을 시켜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택시장에 지금 공급 매물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집값도 폭등을 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려고 해도 전세나 월세 가격조차 폭등을 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빌려 살려고 해도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거야. 국민들이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렇죠. 이렇듯 아마추어 정부가 시장 경제 원리에 한번 어설프게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는 반드시 거대한 역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집주인과 건물
아마추어 정부가 시장 경제 원리에 한번 어설프게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는 반드시 거대한 역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집주인과 건물주들에게 내려진 과도한 규제와 세금은 결국 힘없는 서민들, 무주택자 세입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연결된다라는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동화책에 해와 바람과 나그네라는 이야기 혹시 알고 있나요?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해와 바람이 이제 서로 길을 가던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바람은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옷을 날려버리려고 바람을 쌩쌩 불었어요. 자, 그런데 나그네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때 아닌 돌풍에 당황하면서 옷깃을 더욱 강하게 단단하게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는 이제 반대로 해는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저 따뜻하게 이렇게 빛을 내리쬐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렇죠. 날씨가 더우니까 자기 스스로 외투의 단추를 벗고 옷을 벗고 나무 그늘을 찾아가지고 쉬러 갔습니다. 자, 그렇죠. 해와 바람의 내기에서 해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 보셨던 이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20살 넘은 성인이 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시장 경제 원리하고 거의 똑같죠. 여러분, 대학교 수준 이상의 그 경제학적인 배경 지식이라는 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방끈이 조금 길든 아니면은 조금 짧든 실제로 정답을 우리는 이미 살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하다면은 고등학생, 대학생도 이 이야기에서 빠르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반대로 바보 같은 사람들은 명문대학교에서 20년씩 무려 교수질을 하고 있어도 이 소중한 교훈을 못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강압적인 규제와 강제만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경제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순리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련되게 건들 줄 모른다면 차라리 그냥 시장에 맡기라는 겁니다. 자, 문정부는 참으로 나쁜 정부입니다. 문재인은 과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며 부정지표가 늘고 반대로 긍정지표가 늘고 있다라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게 불과 1년 전에 2020년에 실제로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 뒤로 실제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파탄이 났죠. 취업 시장도 박살나고 경제도 박살나고 내수 시장도 박살나고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붕괴되고 박살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 모든 기적을 문프께서 행하기까지는 불과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 자, 문정부는 참으로 나쁜 정부입니다.
문재인은 과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며 부정 지표가 늘고 반대로 긍정 지표가 늘고 있다라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게 불과 1년 전에 2020년에 실제로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 뒤로 실제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파탄이 났죠. 취업 시장도 박살나고 경제도 박살나고 내수 시장도 박살나고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붕괴되고 박살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 모든 기적을 문프께서 행하기까지는 불과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정부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부동산 문제에는 자신이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현실이 어땠습니까?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정부를 믿었던 국민들만 바보가 됐습니다. 이제 무주택자 3040 세대는 은행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도저히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그 지방칸을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경제도 박살나버렸지, 일자리도 박살나버렸지, 부동산은 우주 위로 솟아올라가 버렸지, 국민들끼리 갈등과 분탕질도 역대 최대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자연 감소 수준에 접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 통계학 역사상 유례가 없는 0점대 출산율을 몇 년 이상 꾸준히 기록을 하고 출생자 수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보다 지금 더 적은 이런 희대의 현상들은 실제로는 다 타당한 배경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태어나는 인구가 더 적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거 심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1년에 대한민국에 40만 명이 넘는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 2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어요. 30만 명대, 1년 출생아 숫자가 30만 명대도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 말기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10만 명 이상 적게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인구 자연 감소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문정부 이후로 유독 급격하게 가속도를 그리고 있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이제 와가지고 임기가 끝날 때 다 돼가니까 고작 해야 청와대가 한다는 소리가 부동산 정책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뭐 국민들의 인생에다가 뺑소니를 쳐놓고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뭐 미안하다라고 사과 한마디만 하면은 그거 다 끝날 문제입니까? 사과는 인간이라면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과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덮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앞으로 다음 정부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며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마치 낱말을 하듯이 평론과 훈계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제가 볼 때마다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 기가 막힌 정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정부예요. 자, 두 번 다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구독자님들께서 국민 여러분들이 제발 좀 두 번 다시 이제 이런 인간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파리 세력들의 그런 만들어진 날조된 신화
아니 뭐 국민들의 인생에다가 뺑소니를 쳐놓고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뭐 미안하다라고 사과 한마디만 하면은 그거 다 끝날 문제입니까? 사과는 인간이라면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과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덮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앞으로 다음 정부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며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마치 낱말을 하듯이 평론과 훈계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제가 볼 때마다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 기가 막힌 정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정부예요. 자, 두 번 다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구독자님들께서, 국민 여러분들이 제발 좀 두 번 다시 이제 이런 인간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파리 세력들의 그런 만들어진 날조된 신화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